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 LA 한인타운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에 귀중품을 훔쳐가는 차량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 이상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석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보조석 유리창도 깨졌고 바로 옆에 있던 차도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점심시간 한인타운 내 한 상가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차 안에 금품 또는 귀중품을 노리다 아무것도 없자 홧김에 타이어까지 훼손했습니다. 이처럼 길가에 세우던 자동차를 노린 범행은 최근 들어 타운에서 늘어나는 추세. 타운 관할 경찰서인 올림픽 경찰서는 일주일 평균 32건에서 35건의 차량 파손과 절도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6건에서 7건의 관련 범죄가 타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oreatown, finding a parking space is impossible, so there's a lot of targets. There's a lot of cars in the streets. There's more cars in Koreatown parked in the street than anywhere else in the city, and so that makes it a target-rich environment for somebody who wants to break into a car. 올림픽 경찰서는 줄어든 강력 범죄와는 반대로 타운 내 절도 등 재산 관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절도범들은 대부분 외곽에서 타운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르는데 타운 쇼핑몰 밀집 지역 등 길가 주차가 많은 지역이 주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차에다가 물건을 특히 값어치 있는 물건을 놔뒀다 하면 그건 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경찰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웨스턴과 윌셔 등 주요 지역에 경찰 배치 인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신고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올해 LA 오토쇼에선 준중형급 시장을 겨냥한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차 브랜드들도 신형 준중형급 모델을 내놓으면서 경쟁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중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여기에 고급스러움까지 더한 준중형급 차량. 미국에서 가장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준중형급 차량은 일단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앞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Pretty much all the major players have a vehicle in the compact segment because it is one of the largest segments in the United States. 이 준중형급 시장에 한국 자동차 업체들도 나란히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준중형급 시장 3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아메리카는 제6세대 신형 엘란트라를 공개했습니다. 플루이딕 스컬프처, 자연을 소재로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미학을 추구하는 현대차의 디자인 컨셉에 가장 가까운 모델로 고급스러운 준중형 이미지를 갖췄다는 평입니다. We think they're highly competitive within the segment, so we feel good about our ability to grow our volumes and grow our share against some of the competitors. 기아차도 준중형급 SUV인 스포티지 4세대 모델을 북미 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기아 라인업 중 가장 오랜 전통에 반해 세대를 아우르는 도시명 크로스오버 컨셉을 지닌 스포티지는 미국에서 활황세인 준중형 CUV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지금까지의 그 판매 데이터를 보면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사랑받는 모델입니다. 운전자의 편의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뛰어난 디자인과 연비와 힘 그리고 경제성까지 갖춤으로써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주 뛰어난 컴팩트 CUV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6세대 엘란트라와 기아의 4세대 스포티지는 내년 1월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하원에서 난민 저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공화당은 주지사 차원에서 난민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서 이에 대한 맞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노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시리아 난민 허용 방침을 유예하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을 위장해 미국 땅에 들어오려 할 경우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최소한 난민 자격 심사가 강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시리아 난민의 입국 허가가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텍사스주는 주정부가 난민 정착을 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Under Article 8, Section 1522 of the United States Code, governors have the authority to require all the refugee relocation programs to cooperate with the state of Texas. 반면 백악관은 난민 허용 방침은 파리 테러 발생 전에 결정된 일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And the questions that came up were, what is the United States doing to ensure that we are fulfilling our responsibility to try to meet the basic humanitarian needs of those individuals? And there was strong bipartisan support for the United States acting boldly to do so. What we said at that time is the same thing that we're saying now.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가진 코네티컷주는 시리아 난민 정착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원은 난민 수용을 저지하는 법안을 오늘 통과시켰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 53%가 시리아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시가 노숙자에 대한 주택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쉘터 차원의 지원책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를 위해서 26억 달러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가 노숙자 주택 지원을 위해 26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늘어만 가는 노숙자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들을 위한 임시거처가 아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지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This will be permanent housing designed specifically for New Yorkers who don't need just shelter, but need the support to get well. We want them to get well. We have to help them get well. 시 당국은 노숙자를 위해 15,000개 거주지 마련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00 supportive units will mean 15,000 lives changing, 15,000 new ways to take action. Now, let's be clear, City of New York is acting. We're acting decisively. We are not waiting on Albany. 지난 9월까지 뉴욕시 노숙자 관련 민원 신고는 22,2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958건보다 35%가 늘었습니다. As the mayor identified, over the 15 years, the total development cost is $2.6 billion. The city contribution to that is $1 billion. Of that, they're already in the affordable housing plan. This was a key component. This actually allows the affordable housing plan, that component of it, to move forward. 지난해 12월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노숙자는 5만 9천여 명. 이 중에서 쉘터를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인구는 3,1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내 무슬림을 통제할 극단적인 방안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은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수용 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 데이터베이스와 특별 신분증 발급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후 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무슬림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미국 내 이슬람 사원을 잘 감시해야 한다면서 일부 폐쇄 방안까지 시사했습니다. Nobody wants to say this, and nobody wants to shut down religious institutions or anything, but, you understand it, a lot of people understand it, we're going to have no choice. There's absolutely no choice. 연이은 강경 발언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부진을 만회하고 파리 테러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종교적 차별은 미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IS 격퇴를 위해 지상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be honest about the fact that to be successful, airstrikes will have to be combined with ground forces actually taking back more territory from ISIS. 다만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군이 주축이 돼야 한다며 대규모 미군 파병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미 하원은 오늘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 난민 수용을 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유엔의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이 회원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엔 총회 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했을 뿐 아니라 회부 권한을 가진 안보리의 행동을 촉구해 북한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박예스더 특파원입니다. 유엔의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1년 연속 채택입니다.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반인도 범죄 책임자에 대한 제재 등 김정은 위원장까지 겨냥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그대로 담겼습니다. 특히 지난해 결의안에 근거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지속적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한을 가진 안보리의 행동 촉구는 북한에 대한 더 강한 압박입니다. Encourages the Security Council to continue to take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including through consideration of a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쇄, 국제노동기구 가입, 반인도 범죄자 기소 등 구체적 실천 지침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A product of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as well as plot and conspiracy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hostile forces against the DPRK. 유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위원회 통과는 결의안의 실질적 채택을 의미합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 총회에서 최종 추인됩니다. 유엔 본부에서 KBS 뉴스 박예스더입니다. 파리 테러 당시에 총탄이 비팔치던 한 식당의 CCTV 화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연쇄 테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밤 파리 11구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 안으로 총알이 날아들며 사방으로 유리 파편이 흩어집니다. 겁에 질린 종업원들은 계산대 아래와 지하실로 몸을 숨기고 손님들도 테이블 밑에 바짝 엎드립니다. 팔을 다친 여성 손님이 계산대 아래로 들어오자 종업원이 손님을 감싸 안으며 위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손님과 종업원들이 공포에 휩싸인 이때 소총을 든 테러범이 식당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 남성은 야외 테이블 쪽으로 총을 겨누다가 웬일인지 총을 거두고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남성이 떠나자마자 테이블 밑에서 여성 2명이 차례로 기어나와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여성들은 테이블 아래에 숨어 있을 때 테러범의 신발을 받고 머리 위에서 빈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이들에게 총을 겨눈 남성이 도주 중인 8번째 용의자 압데슬람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속에 헬스케어와 에너지 업종 약세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9원 1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